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아침 주식시장이 크게 휘청거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린 이유는 바로 미국의 나바로 무역 제조 정책국장이 폭스뉴스에서 한 이야기가 빌미가 돼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였느냐?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나바로 국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 이번에 팬데믹 이슈는 다 중국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뭐 여러 가지로 불미스럽게 행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미중 무역 합의 관련해서 It's over. 끝났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10시 정도.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훈훈하게 시작했던 우리나라 증시가 10시부터 정말 허무하게 속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나바로 국장이 미중 무역 합의 It's over. 저 It's over 하면은 다 끝났네. 이런 의미잖아요. 뭐 영어 공부 오래전에 한 사람이 들어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매우 많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하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그거 사실 무근이고 뭐 무역 합의는 그대로다 살아있다 그렇게 막 해명을 하고, 그리고 나바로 국장도 또다시 다른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다. 이게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건 해석상에 좀 오해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뭐 무역 합의가 It's over. 다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뢰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야 라고 해명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긴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 우리가 잊었던 미중 무역 전쟁 요 부분이 다시 시장에 부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자, 물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이 한 번씩 툭 나다가 뭐 살짝 퉁 치고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자, 잊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왜 그랬느냐? 생각해보면 올해 초에 1차 무역 합의가 완료된 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19가 바로 터졌잖아요. 자, 전 세계가 정신없는 상황에 들어가다 보니까 2차 무역 합의는 아예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2차 무역 합의 저거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그런 국면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또다시 무역 합의하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많이 힘들었죠.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자, 관세청에 나와 있는 자, 우리나라의 수출 통계인데요. 2019년의 수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자, 그 해 전년 대비해서 10.3% 수출이 감소했었습니다. 매우 많이 감소한 거예요. 매년 어렵다 하더라도 증가세에 있었던 수출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고, 뭐 수출만 줄어든 게 아니죠. 수입도 감소하면서 자, 이건 뭐 수출 수입 모두 안 좋은 매우 이게 수출 수입이 모두 안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내부도 안 좋고 외부도 안 좋은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를 안겼던 미중 무역 전쟁. 그런데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상황, 이해는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 자, 지금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재선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처우에도 지금 신상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재선에 실패하면 바로 콩밥 드시러 가셔야 됩니다. 미국은 콩밥이 아니겠죠? 콩밥. 말장난입니다. 재선에 성공 못하면 그게 아마 위증
교사했다는 혐의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바로 이 부분이 이슈화 돼가지고 법적인 분쟁에 들어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철컹철컹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재선을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폭락했죠. 지지율이 폭락을 한 상황에서는 전 세계 역사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상의 적국. 가상의 적국을 꼭 등장시킵니다. 가상의 적국이 아니더라도 내부의 어떤 얘가 나쁜 놈이에요. 이런 존재를 꼭 부각시켜야 되는데 미중 무역 전쟁은 그 긴장감을 높이기에 충분한 그런 이슈죠. 생각해보면 팬데믹 우려감에 미중 무역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정사실화 돼 있다고 봐야 돼요. 미국이 됐든 중국 쪽이 됐든 미국은 중국의 발언에 더 세게 아마 올해 연말까지 더 세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만 뭔가 센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다시 살아나면서 재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 정말 눈물 흘려지는 그러한 상황일까요? 2018년에서 19년 생각해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2018년에서 19년 그리고 2020년 현재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 변수가 달라요. 그래서 저 두 가지 변수가 충돌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중 무역 갈등하고 이야기드릴 두 가지 변수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변수 중에서 미중 무역 갈등을 이겨낼지 아니면은 저 두 변수가 미중 무역 갈등에 다 눌려버릴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변수이긴 합니다만 확실한 거는 2018년, 19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어떤 점에서 틀리느냐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측면입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 이번에 팬데믹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심지어는 중앙정부가 개개인마다 돈을 콱콱 찔러주고 있잖아요. 일본은 한 명당 100만원씩 퍽퍽 찔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사 이래로 전 세계가 이렇게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흔적이 매우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17년부터 여기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2017년부터 미국은 양적 긴축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미국 연준의 자산 추이인데요. 2017년부터 해서 양적 긴축이 들어가다 보니 자, 연준의 자산이 줄어들면서 미국과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러한 흐름이 2018년과 2019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미중 무역 전쟁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죠. 엎친 데 겹친 격. 자, 그 시기 때 자, 양적 긴축만 했던 것이냐? 그거 아니죠. 자, 금리도 꾸준히 연준은 인상을 해왔습니다. 자, 그 결과 이건 삼중고였죠. 미중 무역 전쟁, 연준의 양적 긴축,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부담이 증시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최근에 미국 연준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번에 팬데믹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벌어진다. 자, 이게 이제 악재로 부상할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악재로만 그칠지 이 부분을 이번 유동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유동성 이야기입니다만 개인 투자자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자금 순증, 즉 고객 예탁금과 개인 투자자의 순매매 누적값이요 55조에 이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올해 고객 예탁금이 18조 원 늘었어요. 자, 그 이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자, 재작년만 하더라도 자, 시장에서 자금이 간헐적으로 쭉쭉 빠져나갔고 그 자금은 아파트로 갔었죠. 자, 그렇게 아파트로 갔던 자금 중에 많은 부분,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자, 2018년, 19년은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수급 불안이 있었다 한다면, 지금은 그 수급 불안을 모두 이겨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엄청나죠? 자, 그렇다면, 자, 2020년 미중 무역 전쟁이 또다시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됐을 때 우리가 2018년, 19년처럼 일방적으로 당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물음표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일방적으로 주식시장이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벌써 횟수로 세어보면 벌써 3년이 되어가는 시장 악재입니다. 3년이나 됐어요. 자, 그런데 3년 정도 되면요, 기존에 나와 있던 악재가 악재답지가 않게 됩니다. 이미 시장은 그 재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살아있는 악재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올해 5월 우리가 잊고 넘어간 시장 악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물가물 하실 수 있는데, 작년 5월, 7월 9월이었던가요? 자, 요때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MSCI 이머징, 예, 리밸런싱 과정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한국 비중이 낮아지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예, 그때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부담을 받았죠. 그런데 올해도 5월 달에 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예, 악재가 한 2, 3년 되면요, 아, 저거 예전에 많이 보던 앤데 이렇게 됩니다. 저러한 케이스 외에도 브렉시트 악재 같은 경우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해도 막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저거 그냥 원래 있던 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미중 무역 갈등, 저게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악재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충격이 작년, 재작년처럼 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어이구, 잠시만요. 다음 페이지 있나 봅니다. 예. 자, 이러한 모습을 오늘 장중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냐? 자, 오늘 시장이 크게 밀리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시장에서 지금 빨리 하락하기만을 바라는, 하락하기만 하면 난 살 거다라는 유동성이 엄청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중 무역 갈등 또다시 수면 위에 부상하면서 악재로 올해 연말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겠지만 그 부담은 2018년, 19년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될 변수이긴 합니다만 말이죠.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5차 정기 세미나가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우, 금방이에요. 자,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에 있습니다. 자,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실황 방송으로 개최가 되게 되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여 방법을 개별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애매한 그런 투자 상황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저의 세미나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길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슬슬 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열기 속에 성공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